2022년 새해 경제는 어떨까요? 코로나19와 대통령 선거 등 변수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예단하기 어렵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가계부채 부담 등이 서민들의 생활을 억누르는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도내에서도 가장 큰 경제 분야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전염병 사태로 위축됐던 공급망이 회복되고 유가 역시 진정되면서 물가 상승 폭이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이 변수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기업의 고정비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물가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진 빚은 여전히 지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도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30조 원 안팎, 그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일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지금도 대출 원리금이 만만찮은데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 채무자, 특히 서민 피해가 불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아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기준금리 자체가 인상이 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2중고, 3중고의 크나큰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은 현재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 모두 양도세와 보유세를 감면해 매물 잠김을 막고 공공 혹은 민간 주도로 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량이 늘면서 도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다소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고 향후 한 3, 4년 뒤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당분간 임대차 시장은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영세업체에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본격 도입하기로 방향을 잡은 만큼 일부 사업주들에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대선 국면에서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주춤해질 2022년. 앞으로도 지역에 든든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 공산이 크고 청년들의 지역 이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